지금 한국의 금융시장에서 아주 흥미로운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하소장의 1% 경제노트입니다. 네, 대형은행에서 조 단위의 돈이 사라지고 있거든요. 물론 진짜 증발한 건 아니고요. 어딘가로 아주 빠르게 흘러들어가고 있다는 신호죠. 오늘 이 거대한 자금의 흐름, 바로 풍선 효과라는 현상을 한번 제대로 펼쳐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숫자를 먼저 보실까요? 우리나라 5대 주요 은행에서 대출금이 무려 2조 원 가까이 줄어들었습니다. 아니, 그럼 돈이 꼭 필요했던 사람들은 다 어디로 간 걸까요? 오늘 우리가 추적해볼 이야기는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됩니다.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요, 먼저 돈이 빠져나간 것부터 살펴봐야겠죠? 바로 국내 대형은행들입니다. 도대체 왜 이 은행들이 갑자기 대출 문턱을 높이기 시작했을까요? 네,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정부의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 정책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가계빚이 너무 많다, 이대로는 위험하다는 겁니다. 이런 판단 아래에서 금융 시스템의 중심인 이 대형은행들부터 대출 총량을 줄이라고 압박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들입니다. 정말 엄청나죠? 올해 1분기에만 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이 자그마치 1조 9,491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2조 원이 사라진 겁니다. 자, 이렇게 한쪽을 세게 누르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당연히 다른 쪽이 부풀어 오르기 시작하겠죠. 이게 바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풍선 효과입니다. 그럼 이 대출 수요가 다 어디로 몰려갔을까요? 바로 여기입니다. 놀랍게도 정확하게 같은 기간 동안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가계대출은 오히려 5,551억 원, 그러니까 5천억 원 넘게 확 늘어났습니다. 이 두 숫자를 나란히 놓고 보면 정말 그림이 명확해집니다. 한쪽에서는 거의 2조 원이 빠져나가고 다른 한쪽에서는 5,500억 원 이상이 채워지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런 뚜렷한 자금 이동이 전형적인 경제 현상을 아주 잘 보여주는 겁니다. 네, 이걸 바로 풍선 효과라고 부르는 거죠. 말 그대로 풍선의 한쪽을 꾹 누르면 다른 쪽이 볼록 튀어나오는 것처럼요. 대형은행의 대출문이 좁아지니까 그 갈 곳 잃은 대출 수요가 인터넷은행 쪽으로 밀려 들어간 겁니다. 아주 직관적인 비유이죠.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생깁니다. 왜 많고 많은 금융사 중에 하필 인터넷은행이었을까요? 여기에는 이 인터넷은행만이 가진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핵심은 바로 규제의 차이입니다. 인터넷은행은 애초에 설립 목적 자체가 좀 다릅니다. 중신용자나 저신용자에게도 돈을 빌려주라는 일종의 의무가 있거든요. 그 대신 정부가 대형은행만큼 대출 총량 한도를 빡빡하게 관리하지는 않는 거죠. 일종의 숨통을 틔워준 셈입니다. 근데 이 풍선 효과나 모든 인터넷은행에게 똑같이 나타난 건 아닙니다. 표를 한번 보세요. 카카오뱅크와 토스뱅크는 대출이 엄청나게 늘어났죠. 반면에 개인보다는 사업자 대출에 좀 더 집중했던 K뱅크는 오히려 잔액이 줄었습니다. 각 은행의 전략에 따라 희비가 엇갈린 거죠. 이런 경향은 특히 대출 시장의 가장 큰 파일을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에서 아주 극명하게 나타납니다. 5대 은행에서는 주담대가 1조 원 넘게 줄어들었는데 인터넷은행은 그 빈자리를 파고들면서 반대로 거의 5천억 원을 늘렸습니다. 정말 극적인 대비죠. 자, 그럼 이런 인터넷은행의 폭발적인 성장이 과연 계속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벌써부터 좀 힘이 빠지는 신호가 나타나고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이 성장세가 계속 로켓처럼 솟구칠 수만은 없겠죠. 실제로 작년 1분기랑 비교해보면요. 작년에는 인터넷은행 대출이 1조 5천억 원이나 늘었는데 올해는 그 1분기 수준인 5,500억 원 정도 늘어나는데 그쳤습니다. 확실히 풍선 효과에도 한계가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슬슬 우려의 목소리도 나옵니다. 인터넷은행이 비교적 쉽고 안전한 주택담보대출 장사에만 너무 몰두하는 거 아니냐. 원래 목적인 중저신용자 대출 공급은 소홀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 거죠. 새로운 위험을 만들지 않으면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숙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이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거대한 대출 대이동 현상이 과연 정부 규제 때문에 나타난 일시적인 해프닝일까요? 아니면 앞으로 한국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표준, 즉 뉴노멀이 될까요? 어쩌면 앞으로 우리가 돈을 빌리는 방식 자체가 이 질문의 답에 달려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